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경주시 지역위원회를 사고위원회로 결정하고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지역위원장 공모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주 포커스는 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김보성, 최성훈, 전다한 씨 이렇게 세 분을 차례로 모시고 응모한 이유라든가 또 지역위원회 운영 계획 포부, 그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직 경선을 할지 또 작년처럼 공화당에서 한 명을 임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지금 한 10개월 정도 앞둔 상황이고 또 지금 지역위원장이 임기를 한 1년 정도도 채 못하겠지만 그래도 현재의 경주시 지역위원회를 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또 다음에 총선을 대비할지는 매우 그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위원장에 응모하신 분들을 세 분을 차례로 이렇게 모시고 대동하는 이런 그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그러나 그 김보성 그 신청자 경우에는 전다한 전 경시 여성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공모 절차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 발표가 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할 것이다. 라면서 일단 대담방송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원들 그리고 시민들하고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만큼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이 방송 대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그 접촉을 해볼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최성훈 씨 나오셨는데요. 가장 먼저 지역위원장을 신청을 하신 걸로 압니다. 예. 본인 소개 그리고 뭐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 최성훈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에 처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배경은 사고위원회가 되면서 경주가 상당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경주지역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정상화되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속에 제가 결심하게 되었고 지역위원장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에 보니까 중심상가 연합회장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중심상가 연합회는 2009년도에 설립을 되었고 그 당 창립할 당시에 제가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3년을 하고 계속 라인 부회장 하다가 3년 전에 제가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몇 년째 지금 3년차 하고 있고요. 3년 내년 3월달이 임기가 끝나는 되겠습니다. 연임도 할 수 있잖아요. 2년 하고 지금 연임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방송국장에 있었다고 말귀를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민주당에는 본인 소개서를 보니까 당가입한 경력은 매우 짧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던데 민주당에는 언제 가입을 하셨습니까? 지난 7차 지방선거 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지원을 하면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작년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 2번을 신청하셨잖아요. 예. 통상 경주지역 득표율로 보면 1번은 뭐 될 가능성이 많은데 2번은 좀 되기 어려운 구조다 사실상. 예. 그런데도 2번으로 신청하셨어요. 그 신청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경주 정서상 구도상으로 2번이 되긴다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목소리를 내는 데에 제가 일조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를 내고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다 생각에 일조를 하고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공모 때 처음부터 신청을 하셨어요? 아니면 중간에 신청을 하셨어요? 추가로 신청을 하셨어요? 추가 공모 때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모할 때만 해도 특별히 생각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했는데 김영숙 씨가 비례대표 1번이 되면서 지역의 민주당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자정 능력을 보고 이러면은 나도 한번 더불어민주당에서 헌신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말씀 좀 추진해 주셔도 되고. 예. 이게 뭘 따지자고 그런 건 아닌데 혹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시기 전에 다른 정당 경력은 혹시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없으시고.
그리고 최성훈 씨도 그 임백은 위원장 아래에서 뭐 어떤 상설위원장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위원장을 맡으신 적이 있습니까? 도심재생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도심재생특별위원장을 하기 전에 경주에서 그 도심재생 뉴딜 사업 공모 사업 선정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교육도 받고 했었습니다. 네. 또 상가회장으로서 중상가회장으로서 참여도 하고 했었는데 이거를 당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던 차에 임백은 위원장이 좀 도움을 요청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몇월 정도 됩니까? 작년 그 발대식 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발대식을 작년 12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했었죠. 예. 그때 했었습니다. 어쨌든 작년 7월 달에 7월 달에 임백은 위원장이 그 지역위원장이 되고 예. 지금 아직 1년 안 됐는데 이 경주 지역위원회가 중앙당에서 사고위원회로 편을 받아버렸어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본인 보시기에는? 임백은 위원장이 처음부터 그 5분이라는 그 지역위원장 후보가 있었는데도 중앙당에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지명이 되었었죠. 임백은 위원장이 지금 지정이 됐는데 지정되고 난 이후에 임백은 위원장이 그 당원들의 불만 사항이라든가 중앙당에 사실 불만이 많았죠. 임백은 위원장 개인의 불만보다도 그 불만을 그 당원들의 중앙당에 대한 불만을 임백은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그 오해를 하고 그 단절을 시켰습니다.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일반 당원들하고? 예, 일반 당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었고 또 불통으로 갔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지역위원장이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 결과적으로 사고위원회로 판정을 받았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소외라 그럴까요? 뭐 어떠신가요? 지금 이 사고위원회로 받은 거에 대해서 느낌이랄까? 경주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한 당원으로서도 그렇고 상당히 그 유감스러운 상태입니다. 중앙당에서 지역장 선임할 때에도 그 지역 당원들한테 어떤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회임할 때도 사고위원회를 선정할 때에도 그 당원들의 뜻을 묻는 그런 절차가 없었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의 고심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좀 정당이 민주정당이 우리 대통령도 국민이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지역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당원들이 현 지역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당원들이 뽑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 7월 달에는 5명이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중앙당에서 일반으로 임명이 되어버렸고 예. 그것 때문에 일부 당원들이 중앙당의 그런 결정 방식에 대한 항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임백은 위원장하고 또 그런 어떤 그 직접 선출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당원들하고 하나가 좀 되지 못한 결과들이 있었다. 예. 그 보면 예. 그죠? 그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사고위원회로 판정을 받았는데 당원들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까? 좀 들은 바가 있습니까? 뭐 특별히 들은 말 없고요. 예. 뭐 추정을 한다면은 그 임백은 위원장의 전 위원장의 그 소통 부재 그리고 그런 당원들과의 그 불협화음을 그냥 내부적으로 숨기려만 했지 그것으로 드러내고 이것을 치유하려는 봉합하려는 그런 노력은 전혀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문제가 있으면 지역에서 조금 시끄럽더라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놓고 이것을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의 핵심을 풀어야 되는데 그 핵심을 풀지 않고 자꾸 안으로 넣고 숨기고 밖으로만 안 시끄러우면 뭐 모든 해결되는 그런 소통 방식은 민주당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소통 부재라든가 불협화음 이거 이외에 혹시 다른 뭐 이유들은 혹시 듣지 못했나요? 당에서 직접 설명해 준 적 한 번도 없었죠? 직접 설명해 준 적은 없고 지역위원장인 임백은 위원장이 그 사고위원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번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 번개 모임에서 일부 당원들의 투서, 잘못된 투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뭐 윤리위원회의 윤리심판을 회부된 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 소명을 했고 윤리위에서는 뭐 아직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중간에서 바로 중앙특위에서 바로 이렇게 사후위원회 선정한 부분은 불합리하다라고 했었고 또 그 말 있고 난 다음 이틀 후에
또 기자회견에서도 또 그와 똑같은 유사한 말들을 기자회견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에서는 일부 당원들이 자신의 그 금품 수수서를 윤리심판에 제기를 했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이 됐다. 소명을 했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무감사에서 성적도 좋았다. 예. 그런데도 이 사후위원회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중앙당에 뭐 직접 가서 항의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실제로 이제 가실 때는 당원들만 갔어요. 예. 당원들만 갔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금품수수설이 물 드셔도 되니까 편하게요. 금품수수설이 일부 당원들이 제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좀 당원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있나요? 그와 관련해서? 뭐 특별하게 지금 그 사고위원회가 된 이후에 좀 조용합니다. 오히려 더 네. 조용하고 네. 그 전 공모를 세 분이 하고 난 다음 저를 포함해 세 분이 하고 난 이후에도 그 아주 조용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SNS라든가 일부에서 몇몇 사람들의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 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고 뭐 그 외에는 아주 조용하게 뭔가 그 태풍이 지나가기 전에 그 태풍이 눈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으로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 SNS에 보면 예. 그 임백은 집행위원장이 출범할 때 상설위원장을 맡았거나 내지는 거기에 일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들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위원회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본인 속에 또 출마위원 얘기해 보니까 이 경주가 여당으로 끼는 것은 시간 문제로 판단한다. 예. 이 자신감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고 언제쯤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내년 2020년 총선에서는 뭐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예. 지역 구도상에도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 3분파로 나눠졌다고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 지역위원회. 예, 지역위원회가 예. 3분파로 나눴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3분파란 말은 좀 과대 포장된 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일부 당원들의 그 나눠진 부분을 분파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걸 지역위원회가 잘 꾸려져서 한 목소리로 내고 진보의 목소리로 내기 시작하면 저는 충분히 다음 총선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보습니다. 일부 당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이제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당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서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경주시 지역위원회에는 당원들의 그 자발적인 모임이 2개이죠. 예, 맞습니다. 2개이고 최성훈 씨는 2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 들어가고 한 군데는 강퇴당했습니다. 강퇴를 당해버렸습니까? 예, 아무 이유 없이 혹시 회비 안 낸 거 아닙니까? 아니 들어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강퇴당했습니다. 눈팅만 했는데 당했습니다. 눈팅을 했는데 그걸 강퇴를 했다. 그게 이제 일부 당원들이 어쨌든 뭐 당원 자체는 당연히 이게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의 자치 모임이니까 이게 당 규정에도 보장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개 다 할 수도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두 개의 그 당협이 있는데 한 개는 그 중앙당에 모임이 있는데 네. 한 개는 중앙당에 그 등록된 모임이고 네. 한 개는 아직 등록은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때 지금 속해 있는 모임은 등록된 모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퇴당한 모임은 등록 안 된 모임에서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었습니까? 왜 강퇴당했는지? 뭐 동리의 실수로 강퇴를 했다고 문자는 받았습니다. 그럼 그 뒤에 다시 신청해요. 신청하니 안 봐주더라고요. 그럼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예. 큰일입니다. 예, 하여튼 그 문제는 뭐 이렇게 하여튼 좀 당원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그 동아리 형태로 자치 조직을 하더라도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큰 틀에서 예.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경쟁할 때는 선의로 경쟁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총선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의 현안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원으로서 직선을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고
그렇다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역위원장이 되면 내년 총선 승리로, 국회의원 총선 예. 내년 4월달에 있으니까 그죠? 총선 승리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까 했다고 또 겹치는 질문인데 어쨌든 그 현재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 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가 좀 일부 당원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공모 신청했던 분들도 어떻게 보면 각 세력의 대표하는 상분파의 어떤 대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지역위원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런 당내 분열 내지는 일부 당원들 사이에 있는 갈등들 이런 거 어떻게 좀 봉합하고 좀 이끌어갈 생각인지 좀. 예, 그 지역위원회가 사실상 그 구심점이 없는 지역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에는 그 우리 민주당 그 시의원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렇죠. 그 네 분이나 계시는데 그 시의원의 활용도가 전혀 없는 그런 지역위원회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게 된다면 시의원 네 분과 함께 지역위원회를 꾸리고 16개의 상설위원장을 잘 선임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지역위를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원 하나하나가 각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고 생각이 다른 인정을 할 수 합니다. 그 인정 속에서 당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한 목소리로 내겠다 한다면은 그거는 당을 이끌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가 아닌 다양한 목소리로 당을 이끌어 나가면서 하나의 이슈가 됐을 때에 충분한 토론 속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똘똘 뭉쳐서 움직인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2020 총선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시의원 네 분들과 그리고 시의원들의 활용도를 높이겠다 이 정도 말씀이시고 16개 상설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 규정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당직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잘 좀 선임을 해서 예. 지역사회에 잘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혹시 좀 더 이게 어차피 지금 당원 투표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투표를 하더라도 좋은 공약들은 사실은 서로 좀 많이 내고 경쟁을 하면 좋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역위원회에 어떤 좀 구체적으로 운영을 내가 만약에 진짜 지역위원장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몇 가지 이런 정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지역위원회에 이끌기 위해서 혹시 이런 게 있으시면 그걸 한번 좀 다른 데서 다른 후보 가져가면 또 이 지역위원회 전체를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공약을 공약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는 그 총선을 준비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총선을 준비하고 있으면 본인이 좀 출마를 할 계획입니다.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 그 지역위원회에서 어떤 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상설위원장들과의 의논 속에서 해야 되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그 민주당이 단발성 행사는 하고 있는데 꾸준한 행사, 지속적인 행사는 사실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민주당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들이 경주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 단발성 행사만 하다 보니 경주 시민들의 호응도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죠. 앞으로 구성이 된다면은 지역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당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꾸준한 행사를 예를 봉사활동이든 뭐든 간에 꾸준히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소소한 부분이라도 정당활동 생활하고 주민들 생활하고 좀 밀접한 이른바 생활정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좀 강화했다. 그리고 오늘 이건 처음 밝히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 총선 출마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군요. 저 임백원 위원장 있을 때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럼 임백원 위원장 경쟁할 뻔했네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게 된. 저 임백원 위원장님으로는 경주에서 정치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다. 오히려 민주당의 지역에 있는 기반마저도 흐트러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뭐 다른 당원들이 그 서로 SNS상에서 그 싸우고 분열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한쪽에 그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 리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제가 한번 역할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부족했지만 지금 차근차근 해 나오다 보니까 그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 예. 뭐 희망이 보신다는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성과, 또 어차피 또 당내에서 경쟁하는 구도들이 앞으로 또 펼쳐질 테고, 지금 뭐 임배경 위원장도 보니까 어쨌든 성을 판정이 돼도 꾸준히 대중들 만나는 활동들 하고 계시고, 또 팬클럽 모임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것이 예. 어떻게 보면 다 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9번째 질문입니다만, 전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위원장이 그 중앙당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됐고, 예. 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봅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뭐 우리가 특히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부 당원들은 반발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지위원장 어쨌든 세 분이 등록을 하셨고 공개적으로는 중앙당 조직강화 특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비공개로 등록하신 분은 현재까지는 없다 그래요. 예. 그런 게 일단 세 분이 등록하신 게 맞는데,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는 경선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선출 방식에서 가장 좋다고 보는데, 네. 중앙당의 그 왜소한 그 영남권 쪽의 그 당세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에 중앙당에도 나름대로 고심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서류라든가 신청서라든가 그 다음에 면접, 또 지역 조강위에서 내려와서 지역의 평판조사 뭐 네. 이런 것도 또 통해서 서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경선이 뭐 많은 당원들의 뜻을 그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어떤 결정이든 저는 수용할 생각입니다. 경선이라 그러면 일단 당원들이 직접 투표,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시민들의 여론까지도 반영된 뭐 아니면 당원 혼합된 보통 형태. 혼합 형태가 안 좋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경주적 당원수, 권리 당원수, 예를 들면 투표를 가진 당내의 어떤 예. 권리를 가진 그런 권리 당원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어서. 저도 뭐 그걸 뭐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예. 권리당원은 한 8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 당원은 한 3,000명, 3,000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원 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800명하고 3,000명하고 이 차이는 왜 그럴까요? 이게 당비를 내시는 분이 시속도 권리- 내고 예, 내거나 안 그렇습니다. 내거나. 6개월 이상 당비 내는 사람을 권리당원으로 보고 있고 당비 1,000원이잖아. 당비 1,000원 이상이죠. 1,000원 이상이죠. 예. 그렇죠. 뭐. 예,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보니까 좀, 경주에 제대로 된 방송도 없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보통 정당의 원내대표 뽑고 이렇게 하면 공식적인 어떤 방송 토론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그런 기회가 없는데, 혹시 후보 3명이 우리 민주당 이렇게 이끌어가보겠다 하는 공동의 기자회견이나 내지는 후보들이 다 참여하는 뭐 어떤 이벤트 같은 거 혹시 이런 거 혹시 제안하시거나 생각하신 게 없으신가요? 저는 좋습니다. 예, 저는 좋습니다. 토론회가 더 선호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잘하고 못하고 토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민주당 당원들한테 또 일반 시민들한테 알림으로써 민주당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지역에도 민주당이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좋은 컨벤션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공동 기자회의를 해서 같이 그 포부를 밝히고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겠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다른 두 분의 신청자도 보실 거라고 믿고 예. 그 두 분들에게 한번 공식 제안을 한번 하시죠. 예, 김보성 당원님, 정다은 당원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지역위원장을 출마했다는 사람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같이 봉사를 하고 그 봉사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같이 토론회하고 그 토론회를 근거로 앞으로 어떻게 지역위원회를 이끌어나갈지 같이 연구하는,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물어볼 질문들은 거의 다 했고 이제 마지막 순서 남아 있습니다. 예. 당원들 그리고 민주당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시민들, 경주 포커스 독자 뭐 누구든지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다 세 부류를 다 대상으로 해서 관계가 없고 편하게 한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 제일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우리 당원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는 같이 보이지만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흩어진 목소리들이 저는 결국 싫지가 않고 이게 그 민주당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발전의 원동력을 에너지를 모아서 한 방향이 정해졌을 때에는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조금 다름이 있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서 전력 투구해서 민주당을 위해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시민들께서도 민주당이 이제는 민주당이 예전과 다르게 좀 이쁘게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빨갱이가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고 또 저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오면서 생활해오면서 그 일명 보수라는 분들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내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분들한테 나름대로의 신망도 받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전 민주당에 나왔을 때에 많은 분들이 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도움 좀 바라겠습니다. 외연을 확장을 하고 사실은 민주당이 특정 지역의 그 정당도 아니고 전국 정당이고 또 그래서 경주 시민들에게도 사실은 뭐 특정한 어떤 굉장히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정당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보수 정당에 가까운 정당인데 그에 상응한 이렇게 좀 지지율이나 이렇게 못 받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쁘신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그 최성훈 그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에 공모한 그 최성훈 씨와의 대담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주 포커스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장 공모에 그 신청을 하신 응모하신 세 분을 모두 모시고 이 대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당 운영에 대한 어떤 포부라든가 비전 이런 것들을 함께 한번 공유를 해보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최성훈 씨를 했고 김보성 신청자의 경우에는 6월 5일 날 저희하고 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6월 5일 날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 방송으로 그 유튜브에 올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정다운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까 시작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이 6월 1일 토요일인데요. 지금 6시 55분입니다. 현재까지 그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모 절차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발표가 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할 것이다. 하면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당원들과 또 시민들과의 소통,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정당 신청도 마땅히 그 당연히 중요하게 되실 거라고 보고 이번에 그 정당 신청자의 경우에 출마의 변화를 보니까 당 운영에 있어서도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외연 확장, 또 당원 배가 운동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뭐 당연히 당원들뿐만 아니라 이 경주 포커스 독자 또 민주당원이나 경주 시민들도 볼 수 있는 이 방송에 나오셔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의 뭐 운영 계획이라든가 포부 또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일부 당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몇몇 의혹 그리고 일부 신문에서 보도한 논란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도 직접 본인의 그 성명으로 본인의 목소리로 한번 하시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꼭 좀 저희 방송에 대담에 한번 같이 오셔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하는 그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응모한 분들의 대담 오늘 첫 번째 최성훈 신청자와의 대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